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소식 전해지자마자 우리 트럼프 형께서 또 한 건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가운데 한 명인 리사 쿡을 해임해 버렸습니다. 문서로 너 잘라, 너 자른다. 그리고 서명한 백악관의 공식 서류를 자기의 소셜미디어 트루트에다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무엇이고, 이 리사 쿡이라는 이사 한 명 해임된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연방준비제도라는 FRB죠. Federal Reserve Bank죠. 거기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보드입니다. 그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합니다. 그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은행은 12개입니다. 전국에 퍼져 있죠. 그거를 총괄하는 곳이 FRB고, 거기 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 7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 이사 7명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인 겁니다. 그래서 7명 가운데 1명은 의장, 1명은 부의장, 5명이 이사, 총 이사가 7명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사의 임기는 무려 14년입니다. 의장, 부의장은 임기가 4년인데 이사의 임기는 무려 14년입니다. 현재 그럼 7명 가운데 4대 3입니다. 뭐냐면 4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이고, 3명은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입니다. 근데 리사 쿡을 해임해서 이게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되면, 지금 리사 쿡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대통령이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대 3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 공석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으면 3대 4로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트럼프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 초법적 사태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법적 정당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정치적 동기는 무엇이냐,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3가지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연준의 독립성은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처참하게 깨져버린 거죠. 90년 넘게 이어오던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번 사태 중심에 있는 인물 리사 쿡, 22년 조 바이든이 연준 이사로 임명했고요. 그리고 23년 상원의 재인준을 거쳤고, 앞으로 임기가 2038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리사 쿡은 최초의 흑인 여성입니다. 연준 이사로 임명된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이다. 그러면 왜 해임했느냐? 트럼프가 밝힌 것은 2021년, 즉 연준 이사가 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 사기에 연루됐다, 즉 사기를 저질렀다, 그겁니다. 집 2채를
주 거주지라고 허위 진술해서 유리한 대출을 받았다, 뭐 얻으려 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런 것은 현재 뭐 법무부에 회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사 쿡은 협박에 굴복해 물러날 의사가 없다. 직무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법적 공방 핵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연방준비제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Federal Reserve Act. 여기는 연준 이사를 해임할 때는 정당한 사유, for cause, 이럴 때만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사로 재직하면서 입증된 직무 태만 혹은 비위를 뜻합니다. 그 전에 벌어졌던 어떤 범죄, 이것들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실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기소도 안 돼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정책적 견해가 있다고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당연히 정치적 동기로 보는 거죠. 통화 정책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는 없잖아요. 취임하자마자 파월을 멍청이, 완고한 멍청이, 바보 이렇게 비아냥댔잖아요. 그러면서 물러나라고 하고 아니면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뭐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들을 건들고 있는 겁니다. 8월 초에 실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사임했습니다. 계속 트럼프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사임했고, 지금 스티븐 미란이라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임시 지명했습니다. 상원 인준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임명된 건 아닙니다. 정식 이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가. 근데 쿠글러 이사가 물러났기 때문에, 사임했으니까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실은 바이든이 임명한 게 3명 남았고, 원래 4명이었는데, 그 다음 트럼프가 임명한 게 3명입니다. 4대 3이 이미 무너진 겁니다. 3대 3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쿡까지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3대 3이 아니라 쿡 물러나면 2대 3이 되겠죠. 그리고 스티븐 미란이 임명되고 또 다른 한 명을 지명해서 들어가면 2대 5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완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기가 통화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 의장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2대 5면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장입니다. 리사 쿡 해임 통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아시아 주요 증시가 다 하락했습니다. 미국 선물 주가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암호시장에서도 강력한 매도 압력이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우리나라 보수 몰지각한 패널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는 성과가 없어서 그래서 코스피가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멍청한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래서 향후 그럼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 법정 공방이 전개되겠죠. 쿡 이사가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이고 또 본안 소송할 것이고 법원에서 그럼 어떻게 판결할지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투표 구도가 변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벌써 3대3이에요. 해임이 받아들여져 버리면 2대3이 되죠. 그리고 2명이 트럼프 지명자가 최종적으로 된다면 2대5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경제는 심리하고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큰 적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 그렇겠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한 신뢰가 하락이 되고 당연히 미국발 장기 국채 시장이 불안정하고 달러가 이거 기축통화해도 돼?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트럼프가 또 한 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파월 의장과 쿡 이사 반발하고 자기 근무 계속하겠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이 트럼프 향해 미친 또라이 짓거리 설명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